교육과정 개발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그 수준에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지방이나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중앙계획을 기준으로 지방의 실정이나 요구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특수 사례에 가장 알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요. 결국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교사한테 가야 돼요. 교사는 자신의 학급을 관리하죠. 자신의 학급을 관리하면서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 지도의 전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과정 개발 수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개발하여 제일 위에서 개발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전형적인 이런 탑다운식이에요. 탑다운식은 탑 위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니 각 지역, 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의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서 각자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즉 위에서 내려주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국가계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계획에 있어서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하는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기관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핵심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행정적 기준을 설정을 해요. 교과별 실수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교육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교육 내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를 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및 교육자료 개발의 지침을 제공해요. 그래서 교과서가 개발되는데 그 중에 국가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라고 하고,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고 국가가 승인하는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라고 합니다. 검정교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계획은 지방과 학교 단위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과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탑다운식에서 가장 탑에 있는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지방계획, 즉 지역사회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다 같은 말입니다. 지역수준 교육과정, 지방수준 교육과정은 중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성됩니다. 지방교육청, 즉 전북교육청이 될 수 있겠죠. 지역교육연구기관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방교육과정은, 지역교육과정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지역의 산업구조,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조정합니다.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뭔가를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원하는 건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로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 놓고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연수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합니다. 지역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계획은 중앙 계획을 따르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했다면 이제 어디로 내려보내요? 학교로 내려보내겠죠? 네, 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은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를 책임지고 그 교육과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당사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철학과 목표를 반영합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 방향을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학교 구성원이라고 얘기해요. 즉, 교사, 학부모, 학생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술, 체육, 특수교육 등 특정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교 교육과정은 중앙 및 지방 계획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각 학교로 내려보내면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사예요, 교사. 즉 학급입니다, 학급. 마지막 종착지인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수 학습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과정 개발의 최종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수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 지역, 학교, 교사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국가계획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지방과 학교는 이를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교사는 이를 실제 수업에서 구현합니다. 즉, 국가 수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이 최종적으로 머무는 것은 바로 이 교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수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교육과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는 이 국가 수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는 보통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이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의해서 개발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 4단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먼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학습 경험을 선정합니다. 이 학습 경험은 학생이 학습하게 될 내용을 의미하므로 학습 내용의 선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음으로 학습 경험을 조직합니다. 자, 경험을 선정했다면, 배울 내용을 선정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즉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2학년 때는 무엇을 배우고 3학년 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합니다. 즉 개발해 놓은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었는가 라는 것을 마련합니다. 정리하자면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지며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표를 가장 먼저 선정하죠. 그런 것처럼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목표를 가장 먼저 설정을 해요. 이 교육 목표 설정 과정은 모든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개발 절차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조직한 다음에 또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교육 목표 설정은 이 모든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있어서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목표 설정은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즉,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그 변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를 선정합니다.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원천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해야 돼요. 두 번째, 사회적 요구, 사회적 기대와 가치를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가 이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요구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민주시민을 기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민주시민의 사회적 기대와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전문가의 요구를 반영해요. 즉, 이렇게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교육 전문가가 보기에 이것을 달성해 나가기에 적절한 목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즉, 전문 학문의 구조와 원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목표 설정 단계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첫 번째 나오는 단계로서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절차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원천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사회적 요구, 교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변환되어야 됩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했다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용을 선정해야 돼요. 이것을 학습 경험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즉, 처음에 설정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학습 경험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다음과 같이 학습 경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학습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돼요. 네 번째, 학습자의 개인차를 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경험 선정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되며 학습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하며 학습자의 개인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학습 경험을 선정했다면 이번에는 학습 경험을 조직해야 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용을 선정해 놓고 이거 너 배우고 싶은 거 배워라고 해서 학생들이 잘 배우지 않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선정된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통합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먼저 통합성의 원리는 여러 교과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원리, 수평적 원리입니다. 즉,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사회 시간에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원리예요. 즉 1학년 때 내가 덧셈 뺄셈을 배웠다면 2학년 때도 이 덧셈 뺄셈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화되겠죠. 3학년 때도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고3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계열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는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단순 개념에서 복잡한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확장되고 심화된다는 원리예요. 1학년 때 덧셈 뺄셈을 배웠다 할지라도 3학년 때 덧셈 뺄셈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단순하게 앞자리 뒷자리 덧셈을 한다면 이런 개념이었다면 3학년 때는 곱셈 안에 덧셈이 들어있죠. 좀 더 어려워집니다. 5학년 때 덧셈 뺄셈이 있어요. 하지만 5학년 때는 방정식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반복되긴 하지만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이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계열성의 원리예요. 이 계속성의 원리와 계열성의 원리의 차이점은 계속성의 원리는 이 반복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면 계열성의 원리는 그 내용이 확장되고 심화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 이 과정이 학습 경험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원리는 통합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는 매우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합성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수평성의 원리, 수직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수평적인 부분을 스코프라고 합니다. 스코프. 수직성의 부분을 시퀀스라고 그래요. 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코프는 뭐예요? 스코프는 범위죠. 범위. 즉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학년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학습의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 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웠다면 과학 시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주제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실천한다면 과학 시간에는 이 분리된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가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평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통합성의 원리라면 자, 수직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수직적 차원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순서가 정해진다는 게 수직적 원리예요. 그래서 시퀀스라고 그래요. 시퀀스.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안전교육을 배웁니다.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안전교육을 배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배워요. 중학교도 안전교육 배웁니다. 고등학교도 안전교육 배워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안전교육을 계속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무슨 성의 원리? 이거는 계속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안전의 원리, 안전교육은 주로 나와 내 가족에서의 안전, 가정에서의 안전을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그 고학년 정도 되면은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정도 가면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안전, 이 사회가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보여요.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세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점점 심화 확대돼 가는 거죠. 이것을 무슨 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나선형 모양을 빗대어서 계열성의 원리, 나선형 원리에 의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는 수평적인 원리와 수직적 원리가 있습니다. 수평적 원리는 그 배우는 내용의 범위를 얘기하고 스코프라고 하고, 그 원리는 통합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원리는 순차적으로 가르치자라는 게 수직적 원리예요. 그래서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 시퀀스에 해당하는 원리는 계속성 원리, 즉 반복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반복성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성의 원리, 그냥 반복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반복한다? 심화,
확대해서 반복해야 한다라는 원리가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은 평가입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했고 내용을 조직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한 다음에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이 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한 교육 목표에 잘 도달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단계에서는 교육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됩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학습 목표, 행동 목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환류를 해야 돼요.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환류, 다른 말로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가 단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교육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서 행동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가장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가 용이합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현재의 교육과정 개발에도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행동목표 기반 교육과정 및 다양한 평가 모형의 기초가 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국가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공교육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과정은 목표 설정, 학습경험 선정, 학습경험 조직, 그리고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특징은 가장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며 국가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학습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엔 스킬백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개별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실행 및 조정, 평가 및 수정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황 분석에서는 학교의 환경, 학생 특성, 지역사회 요구 등을 분석을 먼저 하고 이에 따라서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자율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워드 설계 모형이에요. 성취기준 중심의 모형입니다. 이 성취기준은 왜? 나중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 중심 교육과정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 모형은 학습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평가 기반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타바의 귀납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입니다. 교사 중심의 모형이에요. 타바 하면 교사 중심,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뭘 가지고 개발하죠? 개별 단원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별 단원을 개발하고 단원 검토 및 수정을 하며 교육과정 구조화하고 실행 개선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므로 현장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에요. 이 자연주의 모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일러의 행동주의 모형과 정반대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일러의 행동주의 모형에서는 목표를 먼저 선정했는데 이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은 먼저 목표를 선정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목표가 도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수기형 모형이랍니다. 수기형 모형.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 가치를 공유하는 이 플랫폼 단계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정거장 싹 모여요.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리고 실행 및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 이게 자연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과정 설계 모형, 즉 타일러의 모형과 가장 이 대조되는 모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압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즉 실제성을 굉장히 강조한 모형인데요. 활용 분야는 대안학교, 특수교육, 혁신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교과, 먼저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구를 반영해요. 누구의?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고 또 교사의 교수학습 전략을 결정하며 환경을 파악을 합니다.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요. 슈왑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수압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통해서 실제 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학생이 현재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며 이 환경에서 이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강조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이 가장 우수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모형은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모형은 목적과 접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가 및 공교육 차원에서는 타일러 모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 단계에서 타일러 모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장 적용에서는 타바 모형, 스킬백 모형이 유용하고요. 또한 목표 중심 수업 설계에 있어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국가, 지방, 학교, 교사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각 단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교육과정 개발의 4단계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목표 설정 2. 학습 경험 선정 3. 학습 경험 선정에서 못하라고 했죠? 학습 경험을 조직하라고 했습니다. 4. 평가 및 수정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2번.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또는 교육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것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중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학습 경험 조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학습 경험 조직은 어떤 단계였죠?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 내용을 조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직할 때는 어떻게?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이 있었습니다. 수평적 조직은 무슨성? 통합성의 원리. 수직적 조직은 계속성,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 경험을 계열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것이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학습 경험 조직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자세히 보면은 그냥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습 내용이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되도록 하여 고려해야 한다. 무슨성의 원리.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이란 말이 들어갔죠? 무슨 성의 원리? 계속성. 그죠? 그럼 1번은 뭐예요? 계열성의 원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교과가 연계성을 갖는다. 수평적인 원리죠? 이건 뭐예요?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계열성, 2번 계속성, 3번 통합성의 원리가 정답입니다.